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절제 미학, 감정 과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이제 굉장히 흔히 말해서 내 글에 취할 때가 있어요. 내 글에 내가 너무 미친 것 같아. 너무 잘 쓴 것 같아. 이제 보통 어떨 때 그러냐? 이제 새벽 시간에 혼자 집구석에 처박혀서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뭔가 나한테 이제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감정 같은 게. 근데 물론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제 왜냐면은 하이라이트 씬 같은 거 있잖아. 같은 건 오히려 이제 그런 상태일 때 써야 좀 뽕차게 나와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글에 취하는 상태일 때 이제 내가 써야 하이라이트 씬 같은 경우에 더 만족스럽게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약간 나중 가면은 좀 이거 좀 그런가 싶거나 아니면은 그냥 유독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가 많죠. 이거 유치한데? 라고 느낄 때가 많을 거예요. 좀 이제 요런 감정 과잉을 어떻게 좀 조절을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글을 쓸 때 당시에는 조절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쓸 당시에는 이거를 저는 조절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내 글에 취하는 경험이 예를 들어 우리가 좋은 결과랑 나쁜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좋은 결과는 당연히 이제 와, 이 장면 지렸다, 뽕찬다 라고 하는 장면이 있고, 나쁜 결과 뭐야 이 새끼, 아니 왜 이렇게 유치해, 뭐하냐, 약간 이런 거나 유치하다 라는 감상, 이게 나쁜 결과인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게 절반 나온다고 해도, 아니면은 혹여 나쁜 결과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하더라도, 저는 이것 때문에라도 저는 사실 글에 취해서 쓰는 경험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나쁜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경험, 그리고 이때밖에 못해요. 느낄 수 없다. 이 내가 글에 취하는 경험이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럴 때는 그냥 오히려 그냥 글에 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과하면 안 되죠.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되죠. 왜냐면 독자가 느끼기에 이제 감정이 이상해 보이거든? 이 이유가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감정의 격차는 어디서 올까요? 감정의 격차는 바로 똑같아요. 정보의 격차에서 옵니다. 정보의 격차. 왜냐면 우리는 쓰는 입장이니까 머릿속에 이 사연, 주인공 캐릭터, 아니면 캐릭터의 서사, 그 다음에 사연, 그 다음에 감정, 이런 게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읽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이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감정 과잉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감정의 징검다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 감정의 징검다리. 그래가지고 왠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글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컨텐츠를 볼 때 많이 느끼시겠지만, 뭘 느끼냐, 우리가 감정을 폭발하는 장면 말고 절제하는 장면이 더 의미있게 느껴질 때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최고봉으로 꼽는 장면이 있었다면, 사실은 이게 결과가 좀 안 좋게 됐지만, 전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의 1편 마지막, 저는 여기가 이 감정의 절제 미학이 진짜 최고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더 폭발시킬 수 있었어. 더 막 울부짖고 더 슬퍼할 수 있었는데, 그 감정을 잘라내고 속으로 묻어두면서 진짜 거기서 나와주는 어마어마한 그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절제의 미학을 어떻게 하냐, 내 미학을 어떻게 쌓냐. 일단 가장 빠른 방법은 있어요. 일단 써. 그리고 자고 일어나. 그리고 다시 봐. 이게 거의 확실해. 이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거든요. 뭐 이게 왜냐면은 사람이 굉장히 글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우리는 5천자를 쓴다고 하지만 이게 5천자를 쓴다고 하지만 앉은 자리에서 정말 쉬지도 않고 5천자를 스트레이트로 쓰는 작가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5천자를 나눠 씁니다. 이제 중간에 고민하죠. 고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하자. 중간에 이제 고민한다고 생각하면서 유튜브를 켜고 보고, 그 다음에 너무 막히는데 하면서 이제 저기 일일숙제 게임 일일숙제 잠깐 하고 오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다른 걸 해요. 솔직히 말하면 5천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작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없어요. 솔직히 앉은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의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여서 이게 5천자라고 쳐봐. 5천자인데 내가 한 2천자까지 썼을 때는 나는 기분이 좀 좋았어. 기분이 되게 좋았다가 남은 3천자 쓰는데 기분이 좀 꿀꿀해. 좀 약간 감성이 터져. 그래서 보면은 여기를 썼을 때랑 이 아래 구간을 썼을 때랑 글이 달라. 어떤 식으로 글이 다르냐면, 문장에 힘이 너무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캐릭터들이 갑자기 무슨 조울증 온 것처럼 우울해지거나 존나 우울해져 있어. 이런 게 바로 감정의 이제 불일치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편해요. 갔다가 일어나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봐요. 처음부터 다시 보면은, 그러면은 이 불일치 현상이 눈에 들어와요. 내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게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언제 쉬었고 언제 다시 썼는지 알잖아. 그래서 확실하게 확연한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이제 다음날 이 감정을 맞추는 작업, 이게 보통 태고라고 하죠. 태고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감정을 맞추는 작업이에요. 이게 너무 도약할 때가 있어요. 급발진할 때가 많아. 그럴 때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급발진하는 장면을 없애는 것도 좋지만 이 급발진을 해야만 했던 이유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야. 그러니까 말했잖아. 감정의 불일치가 문제라면은 여기가 너무 높고 여기가 너무 높은 감정이고 여기가 너무 낮은 감정이면은 이걸 평탄화 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위에 거를 조금 깎고 밑에 거를 조금 올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걸 위아래 감정선을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다만 이거는
여러분들도 확실히 아시겠지만 한 번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해야 돼요. 왜냐면 이 고칠 때조차 사람의 감정이 달라요. 고칠 때조차 사람의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해야 하고요. 그리고 요게 또 꿀팁인데, 이게 진짜 꿀팁일 거야. 노래를 듣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은 사실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게 노래에 따라서 감정이 바뀔 때가 많아요. 이제 신나는 곡 틀면 그대로 쓰고, 우울한 곡 틀면 약간 감성에 젖어서 틀고, 감성에 젖어서 쓰고. 일단 이런 식의 좀 많거든요,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걸 감정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할 때는 노래를 안 듣는 걸 추천해요. 노래를 안 듣거나 아니면은 어제 작업하면서 들었던 노래를 들으세요. 이게 어제랑 감정선을 맞출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이걸 노래로 분간하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정 평탄화하는 작업, 이걸 감정선을 이제 일치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때 주의할 점은 한 번에 해야 하고, 쉬면 안 돼요. 이때는 뭐 유튜브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한 번에 해야 돼. 한 번에 해야 내 감정이 거기에 딱 일치가 되거든. 그리고 노래를 어제 작업하면서 들은 곡 혹은 아예 듣지 않은 채 작업을 해야 확실하게 이 감정선을 일치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